교수님, 이런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70세 최 어르신의 목소리에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보건소 상담실 문을 꼭 닫고 주위를 한 번 더 둘러보셨죠. 은퇴한 지 5년째지만 이런 순간은 여전히 마음을 움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직 국립대학병원 비뇨기과 교수였던 이정우입니다. 올해 73세가 되었고 은퇴 후 지역 보건소에서 어르신들의 건강 상담을 돕고 있어요. 40년간 병원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며 깨달은 것이 있죠. 건강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그 문제를 입 밖으로 꺼낼 용기라는 점입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들을 준비는 다 되어 있으니까요. 최 어르신이 힘겹게 입을 여셨습니다. 자위를 제 나이에 해도 되는 건가요? 바로 이 순간이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노년기의 자위와 전립선 건강입니다. 부끄럽고 민감한 주제지만 실제로는 건강관리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난 한 달 동안만 이런 질문을 하신 어르신이 12분이나 있었죠. 네, 당연히 해도 됩니다. 오히려 전립선 건강을 위해 필요한 일이에요. 최 어르신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40년 전 젊은 환자들도 이런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달리 지금은 더 깊은 편견과 금기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비뇨기과 의사로 일하며 느낀 것은 우리 사회가 성 건강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노년층일수록 더 그런 경향이 있죠. 하지만 자위는 단순한 성행위가 아니라 전립선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생리적 과정이에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사정은 전립선암 위험을 최대 20% 감소시킨다고 밝혀졌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최 어르신이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수십 년간 품고 있던 의문과 걱정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자위에 대한 오해와 금기에 사로잡혀 계십니다. 나이 들면 그런 욕구가 없어져야 정상이라거나 자위는 젊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 때문이죠. 정작 건강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억제하고 계세요. 지금부터 이런 오해들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전립선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의학적 정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자위를 숨기고 살아야 할까요? 최 어르신이 떠난 후 진료실에 고요함이 내려앉았습니다. 40년간 같은 질문을 수백 번 받으면서도 항상 이런 묵직함을 느끼죠. 이 오해는 도대체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요? 한국 사회에서 성에 대한 논의는 오랫동안 금기였어요. 특히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성욕은 품이 없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료적 무지까지 더해지면서 자위는 몸에 해로운 행위로 낙인 찍혔죠. 부모님이 그런 일 하면 힘 빠진다고 그러셨었죠. 지난주 65세 김 어르신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잘못된 정보가 세대를 거쳐 전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전립선의 실제 기능은 무엇일까요? 전립선은 생식기관의 일부로 정액의 약 30%를 생산합니다. 호두 크기의 이 기관은 사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배출되면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죠. 하지만 노년기에 들어서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전립선은 점점 커지고 분비물이 정체되기 쉬워져요. 이때 정기적인 사정이 없으면 전립선액이 쌓이면서 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치 물이 고인 연못에 이끼가 끼는 것과 비슷한 원리죠. 그럼 하지 않으면 병이 되는 건가요? 최 어르신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05년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 월 21회 이상 사정한 남성은 전립선암 위험이 31% 낮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물론 이것만이 유일한 원인은 아니지만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전립선 비대증도 마찬가지입니다. 50세 이상 남성의 절반이 경험하는 이 증상은 정체된 분비물과 관련이 깊어요. 정기적인 배출이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자연스러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이야기해 주지 않았나요? 이 질문이 핵심이죠. 의사들도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워했습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더욱 그랬어요. 하지만 건강 문제를 부끄러움 때문에 가릴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규칙적인 자위로 삶의 질이 개선된 환자들을 많이 봤어요. 야간 빈뇨가 줄어들고 전립선 통증이 완화되고 전반적인 수면의 질까지 좋아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변화를 몸소 체험한 72세 정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선생님이 처음 상담실에 오셨을 때의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72세의 정 선생님은 6개월째 야간 빈뇨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밤에 5번 이상 깨어 화장실에 가야 했고 그 때문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셨죠.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어하신 부분은 50년간 결혼 생활을 해온 부인까지 함께 깨우게 된다는 점이었어요. 진료 과정에서 저녁 수분 섭취량과 전립선 관리 상태를 파악했습니다. 정 선생님은 저녁에 목이 말라 물을 계속 마시셨고 전립선 건강 관리는 전혀 하지 않고 계셨죠. 이때 규칙적인 자위를 해보실 것을 권해드렸어요. 처음엔 당연히 당황스러워 하셨습니다. 평생 이런 이야기를 의료진에게 들어본 적이 없으셨거든요. 하지만 전립선액 순환이 야간 빈뇨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드리자 시도해 보시겠다고 답하셨어요. 6주 후 정 선생님의 두 번째 방문은 놀라운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얼굴빛이 환해지고 걸음걸이도 활기찼어요. 무엇보다 표정에서 여유가 느껴졌죠. 야간 빈뇨 횟수는 밤에 한두 번으로 줄어들었고 한 번 잘 때 4시간 넘게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셨어요. 변화는 단순히 배뇨 문제만 개선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서 낮 시간에 활력이 생겼고 오랫동안 쉬던 식당 아르바이트를 다시 시작하셨어요. 부인과의 관계도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함께 잠들고 함께 일어날 수 있게 되면서 50년 만에 새로운 행복을 발견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죠. 정 선생님은 처음엔 쑥스러워서 아내 모르게 조심스럽게 시도하셨다고 털어놓으셨어요.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되었고 일주일에 2~3번 정도가 적절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좋은 방법을 왜 진작 몰랐을까 하는 아쉬움을 표현하셨어요. 이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자위는 단순한 성행위가 아니라 노년기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점이죠. 정 선생님의 경험처럼 규칙적인 관리가 수면의 질, 부부관계, 자존감 회복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정 선생님처럼 자위가 몸에 주는 변화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지금부터 전립선 건강에 나타나는 7가지 구체적인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 선생님의 놀라운 변화를 목격하고 보니 자위가 전립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40년간 비뇨기과 의사로 일한 경험과 최신 의학 연구를 종합해보면 자위가 가져오는 전립선 건강 효과는 7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상담 중 어르신들께 자주 설명드리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전립선암 위험이 감소합니다. 2016년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월 21회 이상 사정한 남성은 전립선암 발생률이 31% 낮았다고 합니다. 자위가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니 신기하네요. 67세 김 어르신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두 번째는 전립선액 정체 해소입니다. 마치 고인 연못에 물이 흘러야 깨끗해지듯 정기적인 배출은 전립선 내 분비물 순환을 도와줍니다. 이전엔 1년에 2번꼴로 전립선염으로 고생하셨던 70세 이 어르신은 요즘은 그 증상이 싹 사라졌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세 번째, 호르몬 균형 유지입니다. 노년기에 떨어지는 테스토스테론을 성적 자극과 사정으로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어요. 68세 박 어르신은 기운이 나더라니까요. 하고 웃으셨습니다. 네 번째는 배뇨 기능 개선입니다. 전립선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요도 주변의 기능을 돕는 작용을 하죠. 정 선생님이 경험하신 야간 빈뇨의 완화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다섯 번째는 혈류 순환 향상입니다. 성적 자극은 골반 내 혈액 흐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전보다 다리가 덜 저려요. 허리도 좀 가벼워진 것 같고요. 73세 최 어르신의 말씀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스트레스 완화입니다. 사정 시 분비되는 엔돌핀과 세로토닌은 신경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불안 증세로 상담받으시던 71세 윤 어르신은 잠이 조금씩 오더군요. 그게 참 크더라고요. 하셨습니다. 마지막 7번째, 성기능 유지입니다. 안 쓰면 퇴화되는 건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기적인 관리가 발기 능력과 감각 유지에 도움이 돼요.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위는 건강을 위한 습관입니다. 감추는 것이 아니라 챙겨야 할 일이죠.
물론 이런 효과들은 적절한 빈도와 방법을 따랐을 때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드립니다. 무작정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요. 이 7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생활 습관부터 돌아보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69세 박 선생님처럼 오랜 기간 자위를 억제하셨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박 선생님이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증상은 이미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69세 박 선생님은 3개월째 배뇨 통증과 빈뇨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검사 결과 만성 전립선염이었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환자들이 보이는 초기 증상들을 모두 겪었으면서도 진작 병원을 찾지 않으신 거예요. 원인을 파고들어 봤더니 뜻밖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젊었을 때부터 그걸 참았습니다. 무엇을 참으셨어요? 자유요. 제가 보기에 나이 들어서 하는 건 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박 선생님은 40년 넘게 자위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려 왔더군요. 어려서 받은 교육과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자위를 부끄러운 행위로 여기고 억지로 참으셨어요. 그러던 와중에 호르몬 변화와 전립선 분비물 정체가 겹치면서 염증이 시작된 것입니다. 치료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항생제를 복용하셨지만 염증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때 전립선 건강관리의 중요성과 자위의 생리적 필요성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눈에 띄면 어떡해요? 박 선생님, 건강은 남이 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지켜야 하는 거예요. 점차 마음을 여시기 시작했어요. 전립선염 증상이 계속되면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지자 드디어 생각을 바꾸시게 된 거죠. 몸이 보내는 신호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던 겁니다. 8주 후 재방문하셨을 때는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증상도 많이 호전되었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 보이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의무감으로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돼요. 아내도 제가 편해졌다는 걸 느꼈다고 하더군요. 박 선생님의 변화는 단순한 신체적 회복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40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죄책감에서 벗어나신 거죠. 자위를 하지 말아야 할 일에서 건강을 위해 해야 할 일로 관점을 바꾸셨어요. 그날 이후로 나는 내 몸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박 선생님의 고백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어요. 사회적 금기와 개인적 신념이 어떻게 건강을 해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죠. 이제 박 선생님은 일주일에 2번 정도 자위를 하시고 전립선염 증상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몸과 화해하셨어요. 다만 처음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셨죠. 박 선생님처럼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년기에 맞는 올바른 자위 실천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박 선생님이 회복하면서 가장 어려워하신 부분이 바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노년기 자위는 젊었을 때와 사뭇 달라요. 40년간 상담을 해오며 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을 발견했습니다. 하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요 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천천히 한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서두르거나 강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70세 이 어르신은 급하게 하려다가 오히려 힘만 들었다고 말씀하셨죠. 부드럽게 시작해서 점차 속도를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윤활제 사용을 적극 권합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해지기 쉽고 특히 그 부위는 더욱 민감해져요. 약국에서 파는 수용성 윤활제면 충분하고 체온과 비슷한 온도로 준비하면 불편함을 줄일 수 있죠. 세 번째는 편한 자세를 찾는 것입니다. 허리나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앉아서 하거나 베개를 이용해 몸을 기댈 수 있게 하세요.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특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에요. 73세 김 어르신은 침대 머리판에 등을 기대고 하니 훨씬 수월하더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빈도는 개인차가 큽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부터 시작해 보시고 몸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피로감을 느낄 수 있고 너무 드물면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정 선생님처럼 일주일에 두세 번이 적당한 분도 있고 한 달에 4~5번으로도 충분한 분들도 계시죠. 특별히 주의할 점도 있어요. 심장 질환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무리하지 마세요.
혈압 측정 후 안정된 상태에서 하시고 가슴에 통증을 느끼면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심장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의무감으로 접근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욕구가 생길 때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몸이 부담스럽거나 기분이 언짢다면 굳이 억지로 할 필요 없죠. 마지막으로 시간과 장소를 미리 계획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족이 없을 때 화장실 사용이 편리한 시간대를 골라 여유 있게 준비하세요. 급하게 하다 보면 심리적으로도 위축되고 몸도 긴장할 수 있어요. 이런 걸 누가 알려줄 줄 알았나요? 혼자서는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한 어르신이 상담 후 하신 말씀입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몇 번 해보시면 자신만의 방법을 찾게 되실 거예요. 물론 이런 노력과 병행해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배뇨 시 통증이나 지나친 잔뇨감 같은 증상이 있다면 전문의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이 좋죠. 규칙적인 자위로 전립선 건강을 관리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지난 30년 동안 비뇨기과 의사로 일하며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이런 증상은 원래 나이 들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며 방치하다가 뒤늦게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신호는 잔뇨감입니다. 화장실을 갔는데도 뭔가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 계속 든다면 단순 노화가 아닐 수 있어요. 76세 김 어르신은 6개월 동안 이 증상을 견디다가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받았죠. 조기에 발견했다면 약물 치료만으로도 충분했을 텐데 뒤늦게 찾아와 수술까지 고려해야 했습니다. 배뇨 통증도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증상이에요. 처음엔 조금 따끔한 정도여서 참았는데 나중엔 소변 보기가 무서워졌어요. 71세 박 어르신의 말씀처럼 통증은 점차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도염, 전립선염, 심지어 방광암의 초기 증상일 수 있어요. 혈뇨는 가장 명확한 경고 신호 중 하나예요. 육안으로 보이는 혈뇨는 물론이고 건강검진에서 미세 혈뇨가 발견되면 반드시 추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한두 번이면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기 쉽지만 조기 진단이 치료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어요. 야간 빈뇨 횟수가 갑자기 증가하는 것도 위험 신호입니다. 원래 밤에 한 번 깼다가 갑자기 5번 이상 깨게 된다면 전립선 비대증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하루 이틀 사이에 급변했다면 신속히 병원을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 성기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경우입니다. 노화로 인한 변화는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하지만 몇 주 사이에 갑작스럽게 기능이 떨어진다면 다른 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죠. 당뇨병, 심혈관 질환, 호르몬 이상 등이 그 원인일 수 있습니다. 교수님, 이런 증상 있으면 바로 와야 하는군요? 네, 일찍 오실수록 치료가 쉬워집니다. 무엇보다 조기 진단이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해요. 자위는 분명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이미 진행 중인 질환을 치료할 수는 없어요.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비뇨기과 검진을 받으시고 평소에는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조기 발견으로 90% 이상 완치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부끄러움 때문에 망설이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기본적인 점검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들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과 건강한 성생활을 위한 전반적인 조언을 마지막으로 전해 드리겠어요. 지금까지 제가 전해 드린 이야기들을 돌이켜보면 결국 한 가지 핵심으로 모아집니다. 자위는 숨길 일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자기 돌봄의 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40년간 의사로 일하며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부끄러움 때문에 건강을 소홀히 하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요즘 보건소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을 보면 이런 분위기가 점점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얼마 전 상담을 마치고 돌아가시던 74세 장 어르신이 문 앞에서 뒤돌아보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내 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나이 들어도 내 몸은 여전히 내가 돌봐야 할 소중한 자산이네요. 노년기의 성과 건강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다만 젊었을 때와는 다른 형태의 친밀함이자 자기 관리의 영역이죠. 부부 관계든 자위든 그 모든 것이 자신을 돌보는 방식의 하나예요.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이런 주제를 꺼려 하시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몸에 대한 솔직한 대화가 이토록 중요한 시기도 없어요. 정 선생님처럼 밤에 5번 깨던 분이 편안한 수면을 되찾고 박 선생님처럼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자신과 화해하게 되는 모습을 보며 제 자신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의학 지식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결국 개인의 선택이죠. 부끄러우니까 못하겠다고 말하기보다는 건강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자신의 몸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고 비슷한 변화를 겪고 있으니까요. 의학적 근거와 내 경험을 바탕으로 내게 맞는 방식을 찾아가면 됩니다. 이제는 감추는 대신 이야기하고 부끄러움 대신 지혜로 접근해 보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정보를 자연스럽게 나누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다 보면 훨씬 편해질 거예요. 건강한 노년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신의 몸에 솔직해지시고 필요한 관리를 시작해 보세요. 내 몸을 아끼고 돌보는 일에 늦은 때란 없어요. 73세인 저도 매일 배우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당당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